저희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네. 저희가 일단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이균용 후보가 낙마하고 난 뒤에 대법원장이 오랫동안 이제 공백이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됐는데 어쨌거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이 됐고 네네. 임기 자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다 못 채우시잖아요. 3년 네네. 조금 넘게 채우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진짜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네. 2년차 때 교수님이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네네네. 훌륭한 진짜 훌륭한 분이다. 진짜 제가 훌륭한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사법연수원이 1년차 때는 막 공부를 열심히 해요. 네. 그다음에 2년차 때는 실무 수습을 해요. 그래서 뭐 법원도 가고 검찰도 가고 검사 역할도 해보고 네네. 판사 역할도 해보고 변호사 사무실도 가고 뭐 전문기관 연수도 하고 실습을 그러느라고 하는구나. 사법연수원에 그 없는데 네네. 근데 어쨌든 제가 연수원이 그다음에 수업은 가끔 한 번씩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1년차 때 교수님이셨으면 네. 뭐 수업도 듣고 막 그랬을 텐데 2년차 유감스럽게도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분이냐면 네. 대법관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대법관을 언제 하셨냐면 네. 대법관 하셨던 2014년도에 하셨어요. 2014년도.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 네. 대법관, 대법원장은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장관들은 뭐 그 청문회에서 뭐 이렇게 빽빽거리고 그래도 음. 저는 사실은 청문회에서 그렇게 그 동의안이 채택 안 되고 그러면 네. 경과 보고서 채택 안 되고 그러면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이 관례가 무너진 게 언제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뭐 제가 지금은 뭐 검찰 독재, 뭐 검찰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연대 독재, 연대 국가였잖아요. 참여연대. 연대 독재, 연대 국가.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민변 독재, 뭐 민변 국가. 그렇죠. 뭐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고위직에 딱 그 청문회에 그렇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드러났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막 그냥 임명을 해버렸어요. 네, 조국도 그렇고. 그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 그러니까 말씀 잘하시. 대표적인 게 조국 전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잠깐밖에 못했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네네. 사실은 뭐 장관을 100% 다 잘했나 뭐 기억은 잘 안 나요. 네. 근데 그 지금 민주당은 여소야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니까 아예 뭐 임명 그 경과 보고서를 뭐 반대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대표적인 게 이동관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이동관 위원장이 뭘 잘못했다고? 3달밖에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뭘 잘못했다고 탄핵을 갖다 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가 맞나 싶은데 네. 그런데 다른 자리는 그 모르겠고 대법관 자리만큼은 대법관, 국무총리, 대법원장은 국회 네.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2014년에 네. 누가 2014년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조희대 그 대구 지방 법원장을 네네. 그 대법관 후보로 지명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막 청문회를 막 이렇게 뭐 눈에 이제 박근혜가 또 어떻게 그 임명을 갖다가 또 이상한 사람 했나 막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켜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사청문위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박범계였어요. 인사청문 위원 중에 한 명이 박범계. 박범계 의원이 박범계가 나서가지고 탈탈 털어도 하나도 안 나왔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지금 4대 비리라고 그러거든요. 인사청문회 할 때. 네네. 첫 번째가 병역, 두 번째가 탈세, 세 번째가 부동산 투기, 네네. 네 번째가 위장 전입. 제가는 지금 대법관 중에 한 분도 네. 위장 전입 여러 번 했어요. 뭐 3번인가 4번인가 했어요. 근데 이정섭 차장 막 그 탄핵한다라고 하면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위장 전입이었죠. 그렇죠. 아니, 검사가 법 위반하네 그러면서 아니 차장 검사가 위장 전입하는 거는 그거는 탄핵 사유고 대법관 우리나라 법원 중에 최고 대법관이 위장 전입 서너 번 한 건 그건 뭐 동의해줬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로남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 김 대법관 임명했어요. 그래서 김 대법관 지금 대법관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음주운전, 병역, 위장 전입, 탈세, 뭐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이런 것 중에서 위장 전입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들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막 그렇게 막 그렇죠. 네, 뭐 문제가 이게 생각- 애들 학교가 음. 뭐 그다음에 뭐 외국 나갔다 오거나 뭐 어쩌어찌 하다 보면은 아니면 요즘은 애들이 다 거기에서 초중고 이렇게 막 올라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강북에서 있다가 강남으로 오거나 뭐 반대거나 뭐 아니면 지방으로 가고 분당으로 가거나 그렇죠. 이러면 애들이 이게 그 뿌리가 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위장 전입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더러 있는데 있죠. 네. 뭐 그거를 그거 할 거 아닌데 네. 그런데 조의대 대법관은 위장 전입도 그것조차도. 없었어. 위장 전입도 없었어. 아. 그래가지고 그때 박범계 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야씨 흠을 잡을 수가 없네. 그 박범계조차도. 박범계조차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을 찾아냈냐? 네. 아니 어떻게 박근혜가 이렇게 훌륭한 분을 찾아냈냐? 그 정도. 이랬었다고요. 야. 그래가지고 그 임명 동의안 경과 보고서를 여당하고 야당이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과 보고서는 그렇게 만장일치로 채택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투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제 가부간에 안 된다고 부표가 몇 표 나왔냐면 4표 나왔어요. 거의 만장일치예요. 300명 중에 4표. 아니 근데 저는 4표 그 부결표를 던진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오히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의대 대법관이 이제 인사청문회 할 때 네네. 그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어요. 그 후보자 만약에 이제 대법관 마치면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빅펌 아주 큰 로펌에 들어가겠습니까? 뭐 변호사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의대 대법원장이 그때 저는 그냥 영리적인 일은 안 하겠습니다. 대법관 끝나고 난 뒤에도 제가 이제 판사로 임관해가지고 네. 30년 동안 쭉 그 법관으로서 뭐 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인정도 받고 막 그랬는데 뭐 더 여한이 있다고 뭐 제가 뭐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말 하셨던 대법관들이 조의대 대법원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셨을 것 같지. 대부분은 아니고 네. 몇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아예 나는 이제 대법관 끝나면 편의점 점주하겠다. 편의점 사모님하고. 점주. 그래서 그분은 진짜 편의점을 갖다가 운영을 했어요. 진짜요? 진짜로. 네. 근데 한 달도 안 했어. 한 달도 안 했구나. 제 기억에 한 달도 안 한 것 같아. 그러더니 우리나라의 그 5번째 안에 네네. 드는 네. 큰 로펌에 가셨어. 그래가지고 위장 전입 아닙니까 이것도? 위장 취업인가? 그래서 저는 그때 황당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대법관 중에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아니 그래가지고 뭐 GS인가 어딘가 뭐 그거 해가지고 네네. 그 유니폼 있잖아요. 네네. 그거 입고 뭐 청소하고 그런 게 막 해가지고 야 우리나라 자랑이다. 법조계의 자랑이다라고 딱 생각했는데. 네네. 근데 한 달도 뭐 안 하시고. 사정이 있었겠지. 네. 뭐 사정이 있었을 거로 생각은 하는데 네. 허탈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뭐 이렇게 석좌 교수나 하겠습니다고 했던 분이 누구냐면 권순일. 야, 그런데 여기서 또 권순일이 등장을 하네요. 권순일 대법관은 연den가에서 석좌 교수하고 네. 그리고 나서 뒤로 화천대유로부터 화천대유로 네.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았잖아요. 뭐 세금 띄면 그보다는 적을 테지만. 네. 그런데 조의대 대법관은 네. 안 그러셨어요. 진짜로 성균관대 가셔서. 그래서 이제 조의대 대법관이 언제 퇴임했느냐? 2020년 3월 3일에 퇴임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막 코로나 있고 하니까 네네. 이번에 취임식도 아주 단촐하게 했는데 네네. 그 퇴임식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판사가 돼가지고 판사 임관한 게 86년도거든요. 그러면은 86년이니까 20년 그러면 2006년 한 30년 그쵸. 30년도 더 한 거예요. 2020년에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이제 판사로서 네. 30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평생을 한 거니까. 평생을 해. 네. 그다음에 그냥 판사인가 대법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그 대법관들은요. 판사들한테는 신이에요. 그렇게 봐요, 진짜로. 대법관의 존재가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못 느껴지는데 왜 그러냐면 네. 판사들은 지들이 똑똑한 줄 알아. 네. 사실 똑똑해요. 똑똑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있어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특히 엘리트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깜빡 죽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대법관은 네. 선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법관은 진짜로 판사 중에 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나 이런 그 판사들은 네네. 대법관 하면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잘 모르는 변호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대법관을 어마어마하게 존경한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 조희대 대법관이 얼마나 존경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재판 연구관들이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수석 부장 판사나 이런 분들이 아, 대법관님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거 뭐 준비해 가지고 아주 30몇 년 동안 명예롭게 네. 그 법관 생활 하시고 퇴임하시는 거 근사하게 잔치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거절하셨어요. 단촐하게. 그래서 3월 3일에 네. 퇴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일주일 만인가 그때 성균관대 가가지고 네. 석좌교수 하신 게 변호사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그 대법 원장으로 지명을 하니까 흠잡을 수가 없고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안 했으면 네. 안 하셨으면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 그랬을 텐데 그때 2014년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에 네네. 그 박범계 의원부터 해가지고 야, 이 양반 진짜 훌륭한 분이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 바뀐 게 있습니까? 그렇죠. 대법관 뭐 6년 뭐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교수 석좌 교수 한 3년 하신 거고 네. 그러니까 뭐 돈을 깔 게 벌었습니까? 없네. 뭐 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웃긴 걸 봤어요. 네. 이 청문회에 네. 야당 간사가 누구냐면 네. 진성준 의원이었어요. 진성준 지금 이재명 밑에서 맨날 쫄랑거리고 있는 애. 그러면 진성준 의원은 야당 간사니까 네. 후보자를 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든 없는 거라도 막 거짓 만들어내야죠. 거짓 네. 뉴스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상한 사람 또 뽑았다. 뭐 윤석열이 또 이상한 사람 뽑았다. 뭐 낙마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봐준다. 네.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성준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하시는 거에 감화를 그래가지고 야, 그 또라이 같은 진성준조차도 인정할. 진성준 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아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차분하고 논리적이다. 그 다음에 진짜 공감된다. 그 다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좋은 인상을 받았다. 와. 이게 여당 간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와. 야당 간사가 야, 공감됩니다. 좋은 인상 받았습니다. 와. 깊은 인상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그때 저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통과가 될 거라고 100% 네. 확신을 했는데 네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법원장이 취임하시면 지금 그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법원을 잘 이끌어 달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여당 간사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진성준이가 한. 야당 간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음. 이번에도 이제 투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 기권표 한 10표가 나오고 반대표도 한 그 정도 나오고 200 몇십 표 압도적으로 최근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김명수도 뭐 200 몇십 표 못 얻었어요. 김명수도 뭐 한 100 몇십 표 이렇게 간신히 과반수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랬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완벽한 분이네요.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네. 이제는 힘이 붙는 거예요.